젊음, 자유, 예술의 거리, 대한민국 문화 1번지 홍대. 자유로움? 젊음이요. 젊음의 거리요. 젊음이요? 홍대의 심장, K기업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옷 복합예술문화공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CSR은 단순한 기업적 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의 필수 요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약 2025억. 상위 10대 기업 중 1위를 차지한 K기업의 대표 문화공헌 사업인 예술적 상상의 마당. 시옷 복합예술문화공간 공연기획자에 도전한 용사들. 공연기획의 모든 것이 공개되는 현장, 무대를 바라보던 관객에서 무대를 꾸미는 공연기획자로 변신한 용사들의 생애 첫 콘서트, 그 도전의 무대. 홍대의 전신을 담은 무대가 상상의 마당, 꿈의 마당이 되다. 문화를 만들고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공연 기획자가 된 용사들 함께 만나보시죠. 홍대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젊음, 예술, 열정, 청춘, 인디밴드, 자유. 거리 곳곳에 낭만과 설렘이 묻어나는 홍대에 용사들이 떴습니다. 정리. 필승.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복합 예술문화공간 담당자인 육동민 대리라고 합니다. 공간 소개를 해주실 K기업 문화공헌부 육대리님 반가워요. 네, 저희 복합 문화예술공간은 지상 7층, 지하 4층으로 이루어진 공간인데요. 영화관부터 저희 공연장, 디자인 스퀘어, 그리고 아카데미까지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개관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다는데요. 홍대를 인디밴드의 성지로 만든 공연장, 라이브홀부터 둘러보기로 합니다. 홍대에서 라이브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홍대 인디밴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공간이기도 하고 여기서 공연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사진이 쭉 전시가 돼 있어요. 보시면 물론 해당 연도에 하셨던 분들은 아닌데 신중현 스님부터 해서 김창완 선생님 잘 모르실 거예요.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예전 국화 스탠 신해철 씨. 예, 맞아요. 신해철 씨부터 해서 지난 10년간 라이브홀을 찾은 뮤지션들의 기록들.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하시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뮤지션과 관객들이 함께 소통하며 공연을 즐기는 모습. 아우,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자, 여기가 공연장입니다. 우와. 생각보다 되게 가깝다. 진짜 멋있습니다. 공연장 생각보다 크고. 크게 나와요. 맞아요. 사진으로 보면 좀 넓은데 공연장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무대하고 관객석이 되게 가깝다 보니까 네. 막 당일 공연 볼 때 정말 진짜 생동감 넘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서비스 400인데 정말 꽉꽉 채웠을 때고 사실은 보통은 한 380 정도 들어와요. 이게 소규모 공연장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 정도 저희가 좀 자랑스러운 게 이 정도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조명이랑 음향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좀 한 몇천, 2천에서 3천 명 정도 되는 공연장에 쓰는 음향 장비거든요. 가격부터 해서 이명 효과 같은 이명이 원래는 있었는데 이번에 좀 교체를 하면서 이명도 없어지고 되게 좀 좋아졌어요. 시설이. 공연장을 보셨는데 주변에 다른 공연장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홍대가 아무래도 인디 공연장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대명사다 보니까 혹시 다른 공연장을 다녀보신 데가 있으세요? 저는 공연을 몇 번 다녀보긴 했는데 사실 뮤지컬이나 이런 되게 큰 홀 같은 데서 공연을 많이 봤는데 네네. 이런 라이브 홀 조금 작은 규모에서는 처음이라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연극을 좋아해서 대학로 네네. 가가지고 소극장에서 연극을 되게 많이 보았었습니다.
여기랑 좀 비슷한 분위기일 수도 있겠네요. 예, 여기랑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극장이 작아가지고 네네네. 그만큼 좀 밀접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내일도. 그래서 이렇게 배우하고 네네. 되게 가까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되게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코앞에서 한번 내일 보시죠. 그러면 촬영도 하시고 재밌을 것 같아요, 내일. 관객에서 공연 기획자가 될 용사들의 모습 기대됩니다. 여기 보고 계신 곳은 디자인 스퀘어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2층은 리빙 큐레이션이라는 컨셉으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언해주는 형식으로 매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외 200여 브랜드, 8천여 개의 굿 디자인,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여기 발생하는 수익은 네네네. 전액 다 문화예술에 쓰이는 겁니다. 아니면 매출이 발생하면 다른 쪽 문화예술 지원으로 다시 쓰여요. 사회공헌 차원에서 신진 디자이너들을 좀 발굴하는 데 좀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발생한 매출이 전체 다 저희 쪽 수익으로 잡히는 건 아니고 다시 디자이너들에게 일부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유망 디자이너를 발굴, 지원, 육성할 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역할까지 수행하는 플랫폼. 그야말로 마당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용도 라운지 공간인 3층. 그리고 4층과 5층엔 현대미술, 비주류 미술을 소개하는 갤러리가 있었는데요. 최근엔 20세기 거장 초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레이먼 사비냐, 자크 앙리 라티크의 전시도 열렸다고 하는군요. 한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런 예술이라 사실 수익성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향하는 다른 가치가 있는지 수익성 외에 일단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사회공헌 측면의 일환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고요. 수익성보다도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게 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프랑스 사진가 또 프랑스 아티스트만 4번을 진행했는데 올해 말에는 이제 영국으로 또 다른 나라의 거장, 국내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거장을 소개해줄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다양한 장르,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공간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하 3, 4층엔 극장이 있는데요. 상영되는 영화들은 모두 국내외 독립예술영화나 다큐멘터리. 국내 예술영화 상영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군요. 건물 전체를 둘러본 후에는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시옷 복합예술문화공간의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S대행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홍대, 논산, 춘천, 대치 공간별로 K기업 직원이 총괄 운영. 공간 운영은 S운영사에서 대행하는 구조입니다.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분야별로 팀이 구분되어 있고요. 이쪽은 영화팀, 영화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시게 될 공연 사업팀. 자, 그리고 이쪽은 저희 전략기획팀. 신입사원 교육의 시작, 기업의 이해 시간. 저희 회사의 저희 브랜드의 그 전반적인 컨셉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공연 기획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빠르게 말씀드리면 문화 장르를 저희는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컨셉 아래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7년 당시 저희 회사가 생겼을 그 당시에는 이게 더 심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인디밴드도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K기업의 비주류 예술문화 지원의 상징, 시옷 복합예술문화공간은 기업 사회공헌 사업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주류였던 인디 밴드가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주류로 간 그런 케이스도 네. 그렇게 보면은 뭐 국카스템도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시스벤치도 다 저희 홍대 공연장에서 공연했던 공연 팀들이었어요. 지금 이제 공연 기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쭉 진행하고 계신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망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지금 공급 수요에 비해서 공급 이런 거는 뭐 포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맞아요. 어느 정도 맞아 있어요. 그러면 양질의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미래가 좋다 나쁘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정도로 생길 것 같다 정도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연 기획자의 역할도 다양화 전문화되겠죠? 이제 기획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한 절차, 단순한 과정이 아닌 이제 그 속에서 정말 뭐 홍보나 아니면은 이런 계약이나 아니면 정말 많은 헤아리기 힘든 수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한 번 다 경험해보고 싶었고 공연하고 뮤지컬에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브로드웨이 가서 이제 다양한 뮤지컬을 이제 거의 다 볼 정도로 이제 이 공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비오는 수요일 아침, 오늘은 대세 신인 문문의 공연이 있는 날. 오늘 이따 보게 되겠지만 웬지데이 프로젝트는 저희 상상마당 공연 사업팀을 좀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이에요. 한 5년 전부터 매년 진행됐었고 올해 6번째는 문문이라는 아티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다른 일반 기획 공연 제일 차이점은 뭐냐면은 매주 수요일에 4에서 5주 동안 매주 다른 컨셉, 다른 셋리스트로 공연을 해요. 포스터를 작게 인쇄해 놓은 건데 보면은 8월 2일 장마, 8월 9일 청춘의 여름은, 8월 16일 8월 크리스마스, 오늘이죠. 8월 23일 한여름밤의 꿈. 매주 이렇게 다른 컨셉, 다른 제목으로 공연을 다르게 똑같은 공연 5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연들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연을 하면 티켓을 나눠주잖아요. 예매 관객들한테. 근데 티켓을 주지 않고 저희는 오늘은 팔찌를 줄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희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예매 번호를 붙여가지고 티켓 대신 나눠줄 거예요. 그럼 관객들은 이 선물을 받는다는 느낌도 있을 거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겠죠. 일반 공연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공연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항상 관객들이나 뮤지션들에게 새로운 거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건 예전에 했던 문문의 공연을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그거를 편집을 한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있는데 이렇게 2016년 싱글 앨범 문문을 발매하고 활동 중인 매력적인 목소리의 싱어송라이터 문문. 방탄소년단 아이유가 추천한 가수로 화제가 됐었죠.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게 저희 뭐 페이스북, 홈페이지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문문 웬지데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티켓 오픈을 하자마자 이 오후에 공연이 다 완전 매진. 바로부터 매진이 됐어요. 문문의 웬스데이 프로젝트 4번째 공연 준비에 투입된 용사들. 본격적으로 움직여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쪽 전체 운행 담당하시는 권지현 매니저님이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컨설팅 최영지 씨.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하는 거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테마가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테마라서 뭐 로비도 약간 그렇게 몽환적으로 꾸밀 거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오늘 리허설이 4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4시 전에는 이제 리허설 사운드나 이런 걸 방해가 되지 않게 미리 좌석을 좀 배치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러고 그다음에 좀 필요한 것들 있으면 같이 매표소 쪽에서 준비를 좀 도와주시고 그러고 나서 식사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객 맞이하는 것도 같이 진행해 주실 거예요. 여기 있는 좌석을 이제 앞에서부터 뒤쪽까지 깔 거예요. 근데 힘 쓰시는 건 잘 하실 수 있으시죠? 힘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우선은 김두현 상병, 박일섭 병장, 매니저님 앞에서 힘자랑 좀 해볼까요?
용사들의 첫 미션 문문의 콘서트 준비. 150석 관객석을 세팅하라. 열 맞추는 거야 대한민국 군인 따라올 사람 있나요? 용사들 관객석 세팅 미션 가뿐하게 완료. 공연 준비하다 말고 웬 쇼핑? 이거 부대에서 다 보고 있는데 땡땡이 치고 있는 거 아니죠? 공연 보는 관객분들이 다 여성분이어서 설렐 수도 있다 그래서 목소리 따러 왔어요. 좀 감추고자 매력을. 왜냐면 오늘의 주인공은 문문인데 여기 주인공이 저희가 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전혀 네, 그 매력을 숨기려고 그 옷을 입고 왔어요. 아이고 그렇게 깊은 뜻이. 굳이 감추지 않아도 될 매력 살짝 감추고 다시 공연 준비에 투입. 신입 공연 기획자가 된 용사들 문문의 공연을 열심히 홍보 중입니다. 지금 삐뚤다 이거. 이리 가야 되는 거야? 삐뚤는지 안 삐뚤는지 모르겠어. 부처를 된 것 같다. 된 것 같아. 오늘 공연 잘 되겠죠? 그래, 됐네. 이때 갑자기 문문 등장. 이름 자기 소개 한 번만. 반갑습니다. 저 병장 가게 있어요. 예. 상병 김구현입니다. 중사 김영신. 그래도 5년 동안 예. 공복만 더 들었어요. 오늘 잘 부탁드려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공연 4시간 전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테마로 꾸며질 오늘 공연. 밴드 음악 위주로 꾸며질 예정이라 다른 때보다 음향 세팅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뮤지션이 마음 편히 좋은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스태프들과 의견을 조율해 주는 것은 공연 기획자의 역할. 긴장감이 도는 리허설장. 용사들도 덩달아 긴장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음악 시작하시고 언제부터 공연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원래 그 부사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전역을 하게 돼서 26살에 실용음악과에 들어가서 이제 음악을 배우고 곡을 쓰고 한 지는 이제 한 4년 됐는데 문문으로 활동한 지는 이제 1년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앨범을 내도 사람들이 들어주질 않았으니까 공연을 할 소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시니까 올 봄부터 좀 공연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도 공연 많이 해보셨을 텐데. 네. 여기 상상마당 이쪽에서 이제 공연하는 뭐 다른 의미가 있으십니까? 상상마당은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음악 시작했을 때 되게 서고 싶었던 무대였거든요. 근데 한 번을 못 썼어요, 밴드 할 때. 근데 이제 음악을 막 포기해야 될 때 저를 찾아주신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시는 이 무대에 설 줄 몰랐죠. 근데 되게 영광이죠. 제가 이제 여기서 벌써 이제 5번째, 6번째 공연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못 써볼 것 같던 무대에서 벌써 5번, 6번 하고 있다 보니까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마당인데 못 잊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그동안 했었던 공연들이랑 관객들이랑 음악을 함으로써 앞으로 좀 저한테도 스스로 발전적인 기회가 됐고 팬분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공연 기획자 이제 직업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연 기획자 분들과
이제 아티스트가 이제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서 이제 공연이 탄생되고 하는 건데 아티스트의 입장으로서 공연 기획자는 어떤지 이제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있어요. 더 밑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공연장이. 그래서 저도 물론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상상만행에서 하고 있는 그 나의 첫 번째 콘서트라는 그런 기획을 통해서 제가 여기서 무대를 했었는데 그런 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어느새 비가 그치고 문문의 콘서트 그리고 공연 기획자가 된 용사들의 첫 콘서트 시작 30분 전입니다. 공연을 보러 온 사람도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도 설레기는 마찬가지. 공연 20분 전 팔찌 배포가 시작됐습니다. 관객분들 맞이하니까 이제 이렇게 기획하면서 이제 힘들었지만 뿌듯한 보람도 느끼고 예, 또 마지막까지 공연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23번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중적인 것보다는 다르게 좀 색다르고 그 약간 희소한 약간 가치가 또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인디의 약간 맛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인디 밴드 공연장이 없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왜요? 인디 밴드는 좀 만나기 쉬운, 어떻게 보면 아이돌보다 쉬운데 이런 공간이 사라진다면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다른 아이돌들보다 공연을 되게 소규모로 하는데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질 것 같아요. 오늘 공연 영상 촬영해서 앞으로 홍보용으로 사진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잘 찍어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5회 공연 전성 매진이라더니 비오는 평일 저녁인데도 가득 찬 공연장. 8시 정각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들고 향기를 죽였고 너는 어서와 빛을 보셨어 우린 비명 소리를 들었고 너는 장면 하나를 보았어 나는 들판에 불을 질렀고 너는 불꽃 하나를 주었어 아주 작은 기도를 드렸고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밴드 음향 이상무, 뮤지션의 컨디션도 이상무. 공연 영상 기록을 맡은 용사들. 공연의 분위기 하나하나 카메라에 잘 담습니다. 어느덧 1시간 반을 달려온 공연의 끝. 아쉬움을 달래줄 앵콜곡은 물감이라는 곡입니다. 저 별로 날아갔지 하루를 별일 없이 사는 건 나도 같았지 낮에는 노력했지 밤에는 주저했지 뜨겁던 27 여름은 빨강이었지 목에 줄새게 내가 살아온 그때의 느낌이 있을까 빈틈도 없이 가득 바람 빨간 초록 물감으로 밤을 걷지 그리운 일을 적지 좋아서 걷는 거고 불안해서 적는 거지 사실은 잘 모르지 어떻게 살아갈지 적당한 노래고 아프면 작아지겠지 방황하는 젊음,
고민의 모습을 담은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지막은요. 노래 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마지막 없어요? 제가 네? 올라와요. 관객이 직접 무대에 올라와 마지막 구절을 불러달라고 깜짝 제안한 문문. 관객들은 몰랐지만 뮤지션과 공연 기획자들은 다 알고 있던 이벤트였다는 사실. 내 목에 줄 세계 내가 살아온 그때의 느낌이 색깔 두고두고 담아왔던 생각 위로 풀었지 빈틈도 없이 가득 바람빨간 초록만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공연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감성 충전 제대로 한 관객들은 발걸음 가볍게 집으로 돌아가지만 공연 기획자들의 하루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후회 입고 왔구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땠어요, 공연 보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공연이 준비되는 과정을 보고 이제 관객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관객들이 반응하고 이제 아티스트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뿌듯했고 저도 이제 감상하는 이제 리스너로서 정말 벅찬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힘들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관객석이 꽉 차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참여를 했잖아요. 진행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더 그냥 공연 볼 때랑 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엄청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허리가 끊어지고 왜냐면 이제 제가 공연을 볼 때는 앉아서 편하게 이렇게 봤었는데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조명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저도 이제 오늘 같이 해보니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공연 기획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기획적인 것만도 있지만 사무실에서 뭔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게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로는 무대에 올리고 공연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현장 자체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 체험을 해본 게 좀 귀중한 경험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다 끝났지만 저희 또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더 감독님들 좀 정리하고 계신 것처럼 저희도 이거 다 또 이제 객석도 정리해야 되고 그것까지 다 마무리해야지 오늘 공연이 또 끝나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결자 해지라 했던가요? 펼쳐놓은 150석 의자 다 정리하는 것을 끝으로 오늘 미션 클리어. 근처 불고기집에서 뒤풀이가 이어졌습니다. 빨리 먹읍시다. 공연 준비하느라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용사들 많이 먹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불고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인생 얘기가 오고 갑니다. 제일 처음 공연 일을 시작한 거는 나 원래 음악을 했던 뮤지션 출신이라서 내가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거를 즐겼는데 그게 좀 안 되고 나서는 내가 정말 오르고자 했던 무대를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자 해가지고 전공연을 시작했어요. 지금도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공연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뮤지션 공연을 하든 정말 내가 저 무대에 섰을 때 내가 만족하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 그런 공연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계속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는 지금 10년간 이렇게 일을 해왔고 앞으로 10년, 20년도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들의 공연을 더 좋은 퀄리티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게 저는 목표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공연 기획자가 되면 맨날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떨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해본 경험이고 그래서 되게 복잡한 과정이 좀 많지만 그래도 매일 하면은 익숙하고 좀 잘할 수 있진 않을까. 이런저런 문제도 잘 대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대가 돼요. 팀장님은 공연 기획자로서 일하고 할 때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는지. 1차적으로는 그거죠. 내가 기획한 공연인데 객석이 가득 차 있어. 그리고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고 뮤지션도 만족도가 높다. 그게 제일 보람이 되죠. 딴 거보다도 그때가 제일 좋고 나오면서 저는 좀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꼭 공연 끝나고 나서 뮤지션한테 올라가서 물어봐요. 오늘 공연 어땠는지. 그때 정말 딴 데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을 했다는 뮤지션들이 많이 있어요. 상상마당 공연 기획 공연 같이 했던 뮤지션들은. 그럴 때가 제일 저희는 기분이 좋아요. 공연 기획자는 공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운영사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공연을 모니터하기 위해서죠. 지금 촬영한 공연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공연 기획뿐만 아니라 분석도 공연 기획자의 중요한 업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공연 직전에 연락이 온 거야. 바로 감독님한테 이거 시작을 좀 오프닝을 좀 특이하게 하고 싶다고 원래 이거 스탠드에 꽂아있던 마이크를 무대 바닥에 내려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음악 감독님한테.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재밌게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여있다가 이렇게 시작하고 중간에도 이렇게 한번 했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공연 촬영도 하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이런 따로 목적이 있을까요?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카이브. 자료를 공연을 정말 저희 많이 하잖아요. 1년에 뭐 100여 차례가 넘는 기획 공연만 해도 수십 차례 공연을 하는데 한 번 하고 나서 사진으로 찍고 글로 남겨놓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정확히 어떤 공연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면은 영상 자료가 제일 좋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걸로 다음 공연이나 또 아니면 저희 상상마당 전체적인 뭔가 홍보를 할 수 있을 때 홍보용으로도 또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두 가지 관점에서 영상을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촬영한 영상은 혹시 괜찮은 편인가요? 이 영상 잘 촬영하신 것 같고요. 물론 편집을 좀 해야 되겠지만 우선 자료 보관용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편집만 잘하면은 SNS 홍보용 정도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용사들이 촬영한 공연 실황, 무대 컨셉과 뮤지션의 특징을 잘 살려 촬영했다고 칭찬을 받았다는군요. 9월 17일에 저희가 소란이라는 뮤지션과 조수정이라는 뮤지션이 합동으로 하는 공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공연에 대해서 관객을 오게 하려면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이 공연 한다는 사실을 많이 알려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홍보 툴 중에서 일반적인 게 SNS를 이용한 홍보예요. 사람들이 보고서 좀 흥미를 느낄 만한 그런 비주얼적인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페이스북으로 홍보하거나 뭐 할 때는 카드 뉴스라는 형식의 홍보물을 만들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이런 뮤지션 알리기 위해서 좀 더 재밌게 이 아티스트를 소개할 수 있는 형식의 이 카드 뉴스를 만드는 거를 좀 저는 미션을 주고 싶어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이미지형 홍보 방식 카드 뉴스. 그러면 장소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아티스트 소개가 들어가죠. 이거는 저희 채널 중에서 페이스북 말고도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는 좀 성격이 다른 게 페이스북은 여러 사람들한테 이걸 막 좀 퍼뜨리는 홍보 효과가 있는 반면에 블로그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좀 더 좀 깊이 있는 이 공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블로그는 알겠지만 사진이랑 뭐 내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페이지 형식으로 쭉 스크롤 형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둘이 한번 강의를 해보셔가지고 한 분은 카드 섹션을 만드시고 한 분은 블로그를 만드시는 걸로 해도 좋고 아니면 좀 협업을 해서 같이
만들어도 좋은데 그거는 뭐 좀 자유롭게 맡길게요. 용사의 미션, 다음 달에 있을 공연의 SNS 홍보. 우리가 카드 뉴스하고 블로그 기사 만들어야 되는데 나눠서 하자. 그러면은 박 병장님이 아무래도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를 다루실 수 있으시니까 그래. 제가 블로그를 하겠습니다. 알았다. 그럼 내가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 그러면 제가 정보를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정보력이 관건. 블로그 뉴스를 맡은 김두현 상병은 뮤지션에 대한 자료 조사부터 시작. 이미지, 느낌 위주의 카드 뉴스 제작을 맡은 박일섭 병장은 뮤지션의 색깔을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 포토샵 작업에 공을 들입니다. 같은 공연, 다른 홍보 전략을 세운 두 용사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좀 한번 봅시다. 김상명님이 블로그? 네. 블로그 기사하신 거죠? 그거 먼저 좀 설명해주면서 좀 보여주세요. 이제 제가 블로그를 쓰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물론 제목은 이제 홍보하려는 공연이 딱 나타난 제목을 딱 선정했고 이제 소란이라는 가수의 그 보컬이 이제 라디오계에서 맞아요, 라디오계 유재석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이제 이런 사진이랑 이제 이렇게 좀 흥미를 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넣었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홈페이지 이제 공연 정보가 자세하게 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한 번 더 걸어주면서 글을 좀 마무리해봤습니다. 난 보고서 정말 놀랐던 게 처음에 이 상상마당에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넣었다는 사실이 나는 따로 얘기도 안 해줬는데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아티스트 소개에 대해서 포인트 되게 잘 짚었어요. 좀 아쉬운 거는 이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 공연을 보러 오게 하는 거가 그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거에 대해서 흥미를 끌만한 뭔가 다른 요소가 한 가지 정도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좋은 평가를 받은 김상병. 이번에는 박 병장의 카드 뉴스를 볼까요? 디자인은 일단 팀장님 마음에 든 모양인데요. 일단 저는 카드 뉴스다 보니 이제 블로그 뉴스 같이 많은 내용은 담을 수 없고 딱딱 포인트만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집어냈는지. 공연에 대한 소개가 너무 부족해요. 저희 결과적으로 이 공연에 대한 걸 홍보하려고 하는 거긴데 이 공연이 어떤 공연이라서 재밌는 공연이니까 와라 그런 내용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사실적인 이 뮤지션에 대한 팩트만 좀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본인도 아쉽죠? 엄청. SNS 아쉬움이 큰 만큼 좋은 경험이 됐겠죠? 홍보랑 마케팅이 참 중요한데 이번에 블로그 홍보도 해보고 이제 카드 뉴스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정말 중요하고 또 많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작업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엔 K기업 본사를 찾았는데요. 지난해 808억 원을 국내외 사회공헌 사업에 투자한 K기업.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화공헌부장 지효석입니다. 부장님, 용사들이 K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 궁금한 게 많거든요. 설명 잘 부탁드려요. 보통 기업들 보면 사회공헌이라고 하면 이렇게 자기분들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문화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계기가 있는지. 이런 그 사회공헌이라는 의미가 점점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업 관점에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의 부분들이 부분에 대한 도움이나 지원들이 좀 다소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런 무대를 꿈꾸는 문화예술인과 그런 소비적 문화적 니즈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이런 마당의 공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가 아마 출발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공원이다 보니까 매년 적자가 발생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네. 그 규모가 꽤 큰가요? 현재도 약 한 100억 원, 150억 원 정도의 그 연간 운영 비용 자체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부산이나 이제 또 다른 이제 전국적인 확대가 되면 물론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런 공유의 문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정당한 가치로 대우를 하고 또 문화적 소비자에게는 기분 좋은 소비, 기분 좋은 문화 소비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형성해서 거기서 생기는 비용이나 아니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그 가치를 문화예술인들이 쉐어하고 또 그 부분의 일정 비용은 또 저희가 부담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기업에게는 조금의 부담이 덜 되고 또 예술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순환적 구조를 저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용사들 CSR 이제 확실히 이해했죠? 춘천 의암호수 근처에 위치한 시옷 복합예술문화공간에 용사들이 1일 업무 지원을 나왔습니다. 체력, 경례, 필승. 공연사업팀 김경혜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용사들 잘 부탁드려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간색 벽돌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보셔도 돼요. 예. 이 벽돌은 약 30년 전에 김수근 건축가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이 공간은 어린이들을 테마로 해서 어린이회관이라는 명명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 자체도 예술품 같은 시옷 복합예술문화공간 춘천은 아트스테이라는 컨셉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공연장, 스튜디오, 갤러리 외에 객실, 컨벤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 한쪽 벽면에 CD가 장식돼 있네요. 뭐죠? CD. 네, 최근에 좀 보기 어렵죠. MP3 못하는 것들이니까, 스트리밍들이니까. 근데 저희는 이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 뭐 로이킴, 뭐 유나, 그리고 뭐 김창완 밴드 직접 와서 여기서 작업을 했고 앨범을 발매를 하면 저희가 이렇게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밴드 디스커버리 혹은 서라운드 이런 밴드 지원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그 팀들의 음원이나 제작 서비스 지원을 했을 때는 이 공간에 와서 스테이에 머물면서 앨범을 제작하고 녹음하고 이렇게 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여기에서 로이킴, 유나, 김창완 선생님이 직접 녹음을 하셨단 말이죠. 네, 이 공간 기존 뮤지션들뿐만 아니라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된 신인 뮤지션들도 이 녹음실을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녹음하러 오고 이렇게 작업하러 오는 아티스트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건지, 어떻게 혜택이 주어지는 건지. 일단은 저희가 그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이 된 팀들은 여기 와서 10일 동안 녹음 작업이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녹음 작업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요. 그래서 낮에는 녹음하고 밤에 녹음하고 좀 밤에 녹음하고 자기가 본인이 휴식을 취하거나 쉴 때는 호텔에 넘어가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여기서 그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요. 서울에 있는 다른 스튜디오들보다 조금 금액이 저렴한 편이에요. 예술인도 일반인도 문화를 만들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네요. 오, 오늘 공연인가 보군요. 야외 공연장에서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온세대 합창 페스티벌이라는 공연이에요. 춘천시에서 합창단을 그 대회를 통해서 수상한 팀들하고 춘천시에는 아마추어 합창단, 가족 합창단 그리고 시립 합창단들이 모여가지고 합창 무대를 만드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 공연이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좀 영상을 좀 기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뭐 앞으로 이쪽을 고민하고 있다면 뭐 스피커 보면 음향, 조명을 보면 조명, 뭐 전식, 무대까지도 악기까지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담아보면 좋은 기억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춘천 야외 공연장에 밤이 찾아오고 까만 밤하늘을 배경 삼아 눈썹달 아래 야외 공연장에서 합창 공연이 펼쳐집니다.
자연, 예술, 무대 위와 객석에 앉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하모니. 참 아름답죠. 문화를 만들고 즐기고 사랑하게 되는 어울림의 마당. 문화를 만드는 사람, 즐기는 사람들이 함께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연 기획을 하려면 되게 그 준비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긴 와중에도 이제 그 당일날 이제 아티스트는 이제 딱 무대 위에 서고 이제 관객들은 딱 관객석에 서서 서로 이렇게 호흡하면서 아티스트는 이제 노래를 보면서 행복해하고 이제 관객은 그 아티스트를 보면서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이제 함께하는 모습이 이제 뒤에서 지켜보는 공연 기획자로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도전이란 테마의 공연 기획자가 된 용사들. 무대 위에서, 무대 뒤에서, 객석에서 문화를 함께 만들고 즐기고 더욱 사랑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좀 지난주에서 조금 생생하니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경쟁에서 오는